난데없는 뭐 연임 개헌론이 터져가지고 지금 뭐 그야말로 전국에 그 핵폭풍이 돼버렸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없던 그 티타임을 통해서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일단 조정식 의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혹여는 뭐 대통령이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의장이 그런 말을 했겠지. 왜냐하면 조정식 의장은 명픽이잖아. 이렇게까지 막 확장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박규영 결론적인 얘기인데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뭐 사실 이거를 계속 이슈화하는 거는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좋아하겠지만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하는 게 뭐 별로 안 좋겠죠. 네. 근데 뭐 그걸 떠나서 헌법이 좀 바뀌어야 되고 지금 160석 뭐 여권 합쳐도 18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요연해진 것 같아요. 이번 국회에서. 예. 그래도 하나씩 바꿔가는 게 어쩌면 저는 맞다고 보고, 미국의 뭐 수정헌법 같은 게 미국은 되면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87년도에 옛날에 있는 헌법을 아직 40년 몇 년이죠? 40, 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제가 50이 다 됐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따져보면 그런 기회를 봉쇄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네. 뭐 내용을 떠나서 뭐 저는 그렇게 뭐 차고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걸 갖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 얘기를 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헌법 개헌의 어떤 계기가 봉쇄된 게 아닌가. 이번 국회에서는 원합니다. 끝났다. 예.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렇구나.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조정식 국회의장의 정무적 능력에 대해서 조금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견인데 네. 이게 취임 첫 기자간담회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나더라고. 아귀가 네. 고광렬이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이러면서 첫 판부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시작부터. 진짜. 시작부터. 앞으로 임기 2년 이거 어떻게 국회의장이 권위가 쓰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명픽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만약에 명픽이 아니었으면 조정식이 국회의장 됐겠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뭐 냉정하게 얘기 육선을 하셨지만은 제가 뭐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닌데 원내대표 선거도 예전에 떨어지신 적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사무총장 했고 뭐 이런데 당내 위상이 그렇게 막 육선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로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스텔스 모드로 조용히 이렇게 하신 분들이 민주당에도 국힘에도 좀 있어요. 다선 의원도 이렇게.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국회의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 측근 특보로서 얘기하는 것과 국회의장은 쉽게 얘기하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수장이고 국가의전서의 2위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준비까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6번 보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6번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써준 내용은 아니라고 그래요. 또 저 국회의장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워딩을 써준 건 아닌데 아니다. 아마 메모를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근데 이게 저는 대통령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친명들에서는 광범위하게 공유된 세계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5월에 대선 후보 그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연임제를 꺼냈을 때 사실은 그때 막 연임하려는 거 아니야 막 국힘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임제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연임제는 연달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연임제가 더 까다로운 거예요, 사실 중임제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재임종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기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내가 현직 대통령의 혜택을 받기는 용인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국민의 뜻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워딩이 나와요. 국민의 뜻 존중. 그다음에 2025년 작년 10월에 조원철 법제처장, 대통령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대장동 변호사 뭐 이분이 대통령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지만은 국민이 결단한 문제다라고 국민이 다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조정식 국회의장도 국민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라는 워딩 자체가
가능한 것처럼 비춰지게 이미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고 그 대통령이 그러면 다 시켜가지고 야 니들이 국민 얘기해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들의 세계관에는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여기에서 썩은 내를 맡은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데 이들의 세계관의 친명 그룹에서는 이들에서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장도혁 대표의 주장에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하나도 공감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좀 다섯 글자 얘기해라. 그냥 이게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대통령 외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브라질하고 가가지고 히토리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다 외교 이제 이거 MOU 체결하고 지금 가져오기로 하고 거기에 지금 메르코세스라고 그 남미 공동체하고 지금 FTA 다시 추진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렇죠. 엄청 중요한 일 많이 하는데 다 묻혀요 지금. 다 묻혔어요. 국내 문제를 정리를 안 하면은 아무리 해외 외교 잘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할 거는 좀 들어와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제 저기 정성호 장관 거취 문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그 연임 문제. 청와대에서 가해석 아니라고 해도 이미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안타깝지만은 이거는 의심이 불신으로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저항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지금 국면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통령은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평론가 무서운 얘기. 아니요, 근데 뭐 저는 그 김준 평론가 말씀 맞다고 봐요.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상정할 수는 있겠죠. 다음 헌법을 이제 만들면서 붙이게 지금부터 대통령한테는 적용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그걸 넘어갈 수 있는가라고 이제 보는 뭐 아마 사람들 그래서 연임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있는 헌법 지금 헌법 자체가 구차기원했던 이 헌법 자체가 무효인 헌법이 아니에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 바꾼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있는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위헌 소지가 걸려요.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헌법에 반한 거잖아요.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법이 없어져서 아예 없을 수는 없. 그 부칙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법도 연속성으로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논쟁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어제부터 계속 얘기해서 이분이 화를 좀 내시던데 오윤희 씨 같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냥 잘 모르는 소박한 국민들이 아 너무 일 잘하시니까 뭐 미국처럼 좀 더 할 수 있지 않. 근데 그건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암만 싫어도 우리는 1차 재헌헌법보다 쭉 연결되어 있는 헌법이에요. 그 헌법 중간에 그걸 자기가 위반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했으면 저는 좋겠고 그런 거리를 안 되는데 좀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지들을 준 건 사실인 거거든요. 특히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안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조영수 의장도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죠. 뭐하라 이걸 애매하게 얘기가 이런 상황까지 오냐고요. 안 되는 걸 갖고 왜 합니까? 아침에 서정욱 변호사랑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이제 서용주, 서정욱 이렇게 3명 했는데 서정욱이 아주 참신한 해석을 하더라고. 뭐라고요? 대통령이 이거 연임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절대 버리지 못할 거다. 연임을 내가 포기한다고 말하는 순간 레임덕이 온다.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러면 모든 대통령이 5년 다닌는데 임기 시작하자마자 나 레임덕이 오는 거야. 내가 뭐 헛소리냐 내가 막 했는데 그런 얘기를 보수에서는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무조건 연임을 하려고 생각할 거야. 이게 왜냐면은 자기 사법 리스크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걸고서 그래야지 이거 레임덕이 안 올 거라고 이런 얘기들을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근데 되는 그 얘기인데. 깊숙이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은 여기 또 서정욱 전문가 그 안에 깊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고 연임하고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요 연임합니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계속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대통령 스스로도 연임 개헌은 불가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 1월에 상하이 대통령 순방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방 취재를 했을 때
처음으로 그 기내 간담회가 아니라 저희가 육상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이를테면은 외교 안보 그리고 한중 협력을 어떻게 만들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완전히 휘딱해가지고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 건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대통령 답변이 늘 기시잖아요. 긴 답변 가운데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대목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걸 믿죠. 이건 국민의 바다, 민중의 바다, 이 민중의 강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존재가 정치고 권력이니까 그 큰 흐름,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 지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좀 부침, 흔들림은 있겠지만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가 좀 잘렸는데 저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헌법상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것만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짧거든요.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라면 지금이 기회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거를 제도화하면 된다. 쉽게 뒤집지 못하게 제도화하면 된다. 이건 그것까지만 얘기했죠. 제도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입법을 해놓든지, 아니면 조약을 맺어놓든지, 문서상 번복할 수 없는 합의를 해놓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마음대로 못 뒤집죠.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지금이 어쩌면 기회. 대한민국의 이 5년 단임제,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런 거예요. 이게 일본도 사실은 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죠. 우리 주변 국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5년 단임제인데 과거에는 그런 진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이렇게 쭉 흘러온 그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진폭이,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진폭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진폭이 커졌는데 대외 관계에서 이 상상 이상의 급변이 있었던 겁니다. 황당무계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는 어떻게 믿지? 지금 얘기를 잘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믿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 똑같은 현상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미국도 대외 정책 분야는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한 큰 차이가 없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근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해요.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경험으로는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버려가지고 뿌리끝이 흔들려 버린 거죠. 대외 정책이. 특히 동북아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한중 관계 개선에 이제 양자가 정말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중 관계 협력
그리고 이제 이후에 대외 관계, 뭐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우리 말고 이제 일본도 뭐 등등 얘기하면서 이제 단임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이제 좀 생략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서 안 돼요라고 말을 하고 128조 2항에 나온 그거거든요. 빵 터져요. 아주 네. 그대로 나와요. 네. 그 조항이 완전히 그런 짓거리 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막기 만든 위해서. 조항이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 헌법을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네. 개헌이나 뭐 예컨대 중임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네.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없다. 아주 정확하게 규정이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거를 부칙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연속 성상으로는 안 됩니다. 예. 법은 계속 있던 헌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 돼요. 네.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일부 평론가들도 자꾸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전에 말했던 네. 저 누구죠? 장동혁이 말했던 되게 심각한 그렇죠. 일이 위헌적인 의심이 불신이 발상이죠. 되고 불신이 이제 저항으로 된다. 이제 이 그러니까요. 얘기인데